제가 재수를 할 때 강구인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재수를 했는데요. 광고하는 사람 네. 되겠다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고3 고등학교 때 놀지는 않았는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재수할 때는 정말 제가 한 선택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요. 진짜 길에 걸어 다닐 때도 공부를 하고 밥을 먹을 때도 공부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작년 수능에서도 왜 실패를 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뭐랬지 나쁜 습관 중에서 긴장감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도 정말 그 수능 보기 전에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좋은 결과 나오겠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들어갔는데 막상 수능을 볼 때 너무 떨려가지고 시험지가 아예 하얀색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 채점을 메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괜찮아, 천천히 얘기해. 읽어, 써놓은 거.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결과가 안 좋으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성적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래서 스카이를 이제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스카이가 명문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문대학교를 왜 가고 싶은지 정말 생각을 해봤는데 광고인이라는 꿈이라기보다도 그냥 스카이라는 그 명분 아래 대학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광고인으로서 성공을 하려면은 굳이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올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제가 남들하고 다르게 광고인을 길을 걸어가면은 제가 어차피 인생의 목표가 광고인으로서 성공하는 거니까 대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주위에서 이렇게 여러 말을 들어보면은 일단 명문대를 나와서 이제 좋은 서울권을 가면은 그래도 보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서울권을 가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삼수를 정말 하기 싫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 드는 생각이 그냥 대학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광고인을 그것만 생각하고 대학에서 뭘 바라지는 않고 그냥 제 꿈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응원을 해주세요. 근데 제 확신이 아직 어떻게 서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아직 어리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스님께 모르겠다. 몇 살이? 20살? 네. 20살인데 왜 어리다 그래요? 네? 20살인데 왜 어려? 옛날에 시집 갔으면 애가 둘 있을 때는 어리다는 생각하면 안 돼. 네. 광개토 대왕이 만주벌을 휘날리고 다닐 때 19살에 왕이 올라가지고 대제국을 휘둘렀는데 20살인데 뭐가 어리긴 어려. 알았지? 네. 어리다는 얘기하면 안 돼 앞으로. 네. 애기 둘 있는 엄마다 이래 생각해. 근데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지? 네. 그럼 열심히, 그러니까 성적이 결과가 좋든 나쁘든 어쨌든 열심히 공부한 거는 시간이 흘러서 지나 보면 성적하고 관계없이 열심히 공부한 게 좋았겠어? 그냥 재수하면서 농땡이 치고 지났는 게 좋았겠어?
당연히 열심히 한 게 좋죠. 열심히 한 게 좋았지.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 그거 자체가 너의 지난 올 1년 동안의 행복이었어. 그 성적 결과는 중요한 거 아니야. 성적이란 거는 쭉 학교 다닐 때 한번 과거를 돌아봐. 그러니까 이번 달에 성적 좀 올리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떨어질 때도 있고, 공부 안 했는데도 성적이 올라갈 때도 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갈 때도 있고,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하고 성적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평균으로 비교해 보면 열심히 하면 오르고 열심히 안 하면 내리는 건 맞지만은 그때는 어때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야.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봐. 그럼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야.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눈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 보면 6번 던지면 1이 몇 번 나와야 된다. 한 번 나와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던지면 20번 던져도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던져도 나올 수도 있어. 현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성적이 반드시 잘 나온다. 이런 건 보장이 없어, 인생에.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여기 다 물어봐라.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다 그래.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어, 현실의 인생은.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야 돼요.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야 되는데 날씨가 안 그렇잖아. 늦가을에 벌어 며칠 전에 얼음 올 정도로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추웠다가 지금 12월에 추워야 되는데 이제 또 봄같이 따뜻해지기도 해. 그러나 크게 보면 겨울 때는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 점점 추워지고, 봄이 되면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 점점 따뜻해지는 거는 맞지만은 매일매일 날씨는 안 그래. 4월 달에 막 눈이 올 때도 있고 2월 달에 막 너무 따뜻해가 개나리 꽃이 필 때도 있고. 제가 지난 10월 말에 10월 하순쯤 돼가 저 경상도 어느 산골짜기에 이렇게 산책을 갔는데 개나리 꽃이 노랗게 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10월 초에 한번 잠시 추웠다가 날씨가 다 풀리니까 이 개나리가 뭐다? 겨울 지난 줄 알고 꽃이 핀 거예요. 저는 이거 2번 봤는데 이번에 원래 한번 보고, 그 태풍 매미라고 들어봤어요? 매미 지날 때 그때 9월 달에 엄청나게 매미 지나고 9월 말에 벚나무에 벚꽃이 하얗게 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 나무에 뭐예요? 이 체감 온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나무로서는 뭘 지났다? 겨울을 지났다 생각해 꽃이 피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러니까 현실은 늘 똑같지 않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너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거는 이번 시험에는 안 나타나더라도 다음에 너가 내년에 사회생활을 할 때 다 그게 나타나. 10년 후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너무 아까워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수능 시험이 성적이 작년보다 못하나 안 왔나? 올해가 조금밖에 못 올라갔어요. 어? 조금밖에 올해 못 올라갔어요. 조금 올라가서? 네. 그러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재수해서 올라간 사람 내려간 사람 조사하면 내려간 사람이 많아. 네. 알지? 근데 그래도 많이 못 올라갔을 뿐이 조금이라도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조금이라도 올라갔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1년간 열심히 공부한 거, 그것이 너의 재산이지 성적이 좀 오르고 내리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 2번째,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한 10년까지 우리 사회는 아직 학벌이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영향을 주는 사회야. 소위 스펙이 많이 좌우해. 근데 미래의 사회는 어떠냐? 앞으로 10년 이후 20년, 30년 지날수록 학벌보다는, 그때도 학벌이 작용은 하지만 학벌보다 뭐가 더 좌우하냐면 실력이 더 좌우하는 사회가 돼. 학벌보다는. 왜 그럴까? 지금 지난 50년은 우리가 이 모방, 서구 사회를 모방해 간단 말이야. 모방할 때는 뭔가 따라 배우기를 하는 거야. 따라 배우기는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면
어릴 때부터 막 몰아붙이면 이게 빨리 따라 배울 수가 있어. 앞에 누가 가는데 뒤에 가는 사람은 뒤에서 막 몰면 빨리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압축 성장이 가능해. 근데 우리의 기술 문명이라는 게 거의 서양 문명의 한 5년 차, 3년 차, 2년 차 어떤 건 똑같이 와 있어요 현재. 그래서 삼성 같으면 기술이 서양 기술에 거의 와 있어. 똑같이 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건 좀 더 처진 것도 있고 기초과학은 많이 처져 있고 다른 건 거의 왔어. 대중음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서가려고 그래. 근데 이게 더 이상 앞서는 못 가. 그 이유는 창조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창조는 금방 안 돼. 이는 어릴 때부터 교육 방식이 달라야 돼. 시험을 쳐가 맞고 틀리고를 매겨 1등, 2등, 3등, 4등 매기는 거는 창조성이 안 나와. 창조성을 하려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치원부터 뺑 둘러 앉아가 주제를 하나 주고 아이들에게 생각해 보게 하고 답을 쓰게 했을 때 닌 틀리고 니는 맞고 하면 안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그것도 괜찮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그거 괜찮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그것도 괜찮네. 이렇게 가르쳐야 돼.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양한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정답이고 눈은 틀리고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창조성이 안 일어나. 그래서 이걸 다 수용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해줘야 될 거는 틀렸다고 하면 안 되고 너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네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한다고 그럴 때 그러면 이런 문제 생기면 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문제만 제기해 주지 이건 옳으니 이건 그러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돼야 민주주의도 가능하고 이 훈련이 돼야 창조성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교육을 안 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모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방은 10개 가운데 9개가 성공하고 하나가 실패.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용납이 안 돼. 시험도 실패가 용납이 안 되고 뭐든지 회사에서도 실패하면 용납이 안 돼. 왜 모방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돼. 근데 창조 시스템에서는 어떠냐? 10개 가운데 성공할 확률이 1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가 일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해도 다시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돼야 돼. 그래야 창조가 나와. 근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의원이 의견을 냈다. 지 맘에 안 든다고 너 북한 가라. 이 오늘날 개신교 일부에서 그러잖아. 자기 종교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거는 획일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일 사상이라 획일 사상이 아니에요. 획일 사상이니까 저렇게 지금 사회 전체가 침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뭐예요? 사상, 이념, 종교, 믿음, 신앙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말할 자유가 있고. 근데 남을 해치는 거, 거짓말 이런 건 안 돼. 그러나 견해를 밝히는 건 괜찮아. 생각의 자유가 있어야 돼. 생각의 자유가 있어야 창조성이 나지. 생각을 이런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말하면 비난받는다. 이런 말하면 요거도 먹는다. 이런 말하면 감옥 간다. 이런 사회에서는 창조성이 나오기 어려워. 창조를 너 언제까지 창조해? 안 하면 너 혼내버릴 거야. 그건 창조가 안 나. 모방은 그게 돼요. 언제까지 그거 빨리 따라 배워. 너 안 하면 종알 때릴 거야 하면 그건 외워요. 근데 창조는 그렇게 안 됩니다. 창조를 하려면 춘추전국시대처럼 춘추전국시대 그 중국의 각 제후들이 부국강병책을 쓸 때 식객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늘 죽은 앞에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요.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안 돼. 이러면 그냥 끝이요. 그러면 죽는 게 아니에요. 또 밥 먹고 있다가 또 아이디어 하나 내가 또 이러면 어떻겠냐. 그러다 채택이 되면 길 가는 수준에 아무 신분도 없는 사람이 뭐 된다? 일약재상이 될 수도 있고 재상을 하다가도 잘못하면 쫓겨나기도 하고 이 나라 하다가 안 되면 저 나라 가서 하고 저 나라 가다 안 되면 어때요? 이 나라 가서 주장하고. 그래서 그때는
공자도 이 나라 가서 주장하고 저 나라 가서 주장하고 그러잖아. 그죠? 이 나라 재상했다가 이 나라에 쫓겨나면 저 나라 가서 재상하고. 그러니까 그 개인들의 창의력이 마음껏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의 최고의 창조적 시대는 어디다? 춘추 전국 시대예요. 유가, 공자, 맹자, 유가, 도가, 겸양가, 뭐 이런 모든 우리가 말하는 사상이다. 언제 나왔다? 다 춘추 전국 시대. 왜 이런 얘기를 학생한테 길게 하냐면 사회는 창조성이 중요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실력이다. 과제를 하나 딱 내놓고 네가 어느 대학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지금 좋은 학벌 좋은데 못 가서 성적이 떨어져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그게 길게 보면 네한테는 복이다. 왜? 만약에 학벌이 부족한데 경쟁을 하려면 자기 노력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돼야 되겠지. 네. 그러면 노력을 더 해야 되니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이익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스펙 갖고 안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고도 물론 할 수 있어. 나도 대학 안 가고도 이래 하잖아. 그치? 할 수는 있는데 대학을 안 가고 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이게 어느 대학이냐는 학벌도 있지만 대학 안 나오면 80%가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 이게 증문적설이랑 강연 방식도 창조적이잖아. 그죠? 왜 창조력이 있을까? 그건 내가 학벌이 짧았기 때문에. 학교를 너무 다녔으면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텐데 학교를 고등학교 다니다 관둬놓으니까 이 고정관념이 덜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시대라는 건 어떠냐? 창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은 그거 떨어진 게 결과적으로 나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야. 자기가 실력이 100인데 120이 나오면 사람들이 자기를 120 실력 되는 줄 알고 자꾸 뭘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는 120이 안 되는데 100밖에 안 되는데 120이 되면 자기 부담스러워가. 자기 좋은 학교 가도 견디지를 못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못 견뎌. 압박을 받아가. 그런데 내 실력이 100인데 사람이 70밖에 안 알아주면 굉장히 유리해. 사람이 나한테 취직할 때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저게 70인 줄 알고 기대를 나한테 하는데 내가 실제로 100의 능력을 보이면 괜찮네 이렇게 돼. 그러면 앞으로 갈 길이 좋아져. 출발이 조금 불리하지 결과는 좋아져. 그래서 그것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의 능력을 150으로 홍보하면 망합니다. 누가 공격을 할 때 150으로 공격해버리기 때문에 하루아침 망하는데 내가 실력이 100인데 누가 70으로 바깥에 알려져 있으면 손해가 아니에요. 이익이에요. 누가 나를 70으로 공격하면 내 능력이 얼마다? 100이니까 간단하게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실력에 맞게 우선 대학을 안 가는 건 좀 어렵다면 그 실력에 맞게 자기 과만 찾아가 대학을 가서 그 학벌이 스펙이 부족한 건 아예 자기가 인정하고 대신 그걸 뭘로 보충한다? 실력으로 보충하겠다. 그래서 학교 공부대로 하지만은 또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결과적으로 이 시험에 떨어진 게 이걸 막 전화위복이라 그래. 복이 되는데 저절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복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눈물 찔끔찔끔 짜고 애 둘이나 있는 여자가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애 둘이 등에 업고라도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딱 생각을 하고 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꼭 서울에 안 가도 괜찮아.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돈도 적게 들고 광주에 가도 되고 또 갈 수 있으면 가고 그거는 자기 자유지만은 그러니까 울어서는 안 돼. 알았지? 12번 더 넘어지고 100번 넘어질 걸 각오해야 돼. 그래도 그냥 넘어지면 그냥 씩 웃고 일어나서 또 가고 씩 웃고 일어나서 또 해야지. 거기 주저앉아가 징징 짜고 울고 3살짜리 애처럼. 나이는 20살이나 먹었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네.
주변 사람들에게 현재도 그리 낮은 대학은 아니지만 조금 더 하면 더 높은 순위의 대학을 갈 수 있겠다고 한 번 더 수능을 봐보라는 말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했고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동안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 재수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아직 학벌을 중요시하기에 재수를 하지 않겠다는 저의 결정이 옳은지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그 학벌보다 저의 가치를 믿고 잘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저도 결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훗날 이 믿음이 흔들릴까 걱정도 되고 조금 오만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재수 결정과 재수를 하지 않을 경우 사회가 인정하는 가치가 아닌 저의 가치와 개성을 믿고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젊은이로서 충분히 고민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너무 어른들 얘기에 물들은 것 같네요. 어른들이 살던 시대는 학벌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너 어느 학교, 어느 대학 나왔니?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나 젊은 자가 대학 1학년이니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사회에 나가서 살 미래는 이런 학벌이 지금보다 비중이 훨씬 떨어진다. 이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이 중요하지 학벌이 덜 중요하다. 전에는 시험을 칠 때 어느 대학이다 이것만 보고 뽑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시험을 칠 때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하는 것도 가리게 돼 있고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 하는 것도 가리게 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도록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가진 그 능력, 실력 이걸 갖고 선택하는 것이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학과이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앞으로 30년, 20년, 30년 후에도 그 학과, 그 직업이 계속 유지될 거다. 그런데 그 직업은 학벌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즉 관료사회 같이 학벌을 굉장히 중요시한 사회다. 만약에 그런 곳이라면 저희가 한 해 재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학벌을 한번 가져볼 만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직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직업은 한 50% 정도는 앞으로 20, 30년 안에 없어질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직업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지금 학과, 무슨 학과 하는 것도 덜 중요해지고 무슨 학교 하는 것은 더더욱 덜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학벌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미래에도 학벌이 남아있겠지만은 어떤 분야에 남아있겠느냐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든 그것은 굉장히 지금보다는 영향력이 약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중예술 분야, 연극, 영화, 음악 이런 부분에 학벌이 그리 중요는 안 하잖아요. 실력이 중요하지. 요즘 이제 체능계 이런 데도 학벌이 중요 안 하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부분에 학벌보다는 재능이 더 중요시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 이런 데서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가, 어떤 부분으로 가고 싶은가, 그걸 조사해 보면 그 부분은 지금 학벌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다. 그런데 그것이 미래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 직업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렇다면 그거는 학벌을 중요시하지. 지금은 중요시하지 미래에는 직업 자체도 위태로운데 학벌이 뭐가 중요하겠느냐 이런 얘기. 주로 학벌이 중요시되는 데는 관료사회 같은 데입니다. 좀 보수적인 사회. 예를 들면 검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선배들이 출신들이 가가 있고 그들이 이렇게 일종의 패거리를 형성하고 서로 당겨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중심, 학벌 중심 이런 거 없애자고 해도 관습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쪽이라면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제 재수를 선택할 만하다 하지만 그게 아닌 대다수는 학벌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회로 가게 된다. 이런 걸 감안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젊으니까 일단 학벌이 중요시할 것 같다 이런 자기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재수를 한번 해보고 학교가 이동이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어때요? 1년 버리면 되잖아요. 젊을 때는 1년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인 같지만은 나이 들어서 보면 1년은 별거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1년을 더 사용해서 도전해도 되고 근데 저 개인한테 묻는다면 어떠냐? 저는 학교 안 가도 괜찮은 사회가 미래사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사회가 아닐까. 안 가도 되는데 막 가는 것까지는 몰라도 그게 어느 학교냐 이거를 뭐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야 모르겠지만 지금 1년을 더 해가지고 또 그 암기식 공부를 해가 한다는 것은 조금 낭비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더 물을 게 있으면 물으세요. 다 답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재수를 하지 않아야겠다. 학벌보다는 이제 개성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법륜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 어른들의 말에 너무 휘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륜스님 덕분에 다시 그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었고 이제 제 목표가 국제기구에 들어가는 건데 국제기구에 들어가게 되면 법륜스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기구에 들어가는데 서울에서 고대 나왔다, 연대 나왔다, 부산대 나왔다 따지겠어. 우리가 지금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지금 이민을 많이 와 있는데 우리가 그 베트남 사람 베트남에서 어느 대학 나왔느니 그거 따지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실력이 특히 더 외국에 가서 활동하려면 그게 중요하지 학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생입니다. 네. 제가 오늘 스님께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할 때 중간 과정에 충실해라라고 말을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끝내고 나온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자꾸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자꾸 그쪽에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별로 이렇게 즐겁지가 않다라는 것을 조금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러한 과정에만 충실한다고 한다면 저는 제 자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굉장히 부족한 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리 과정에 충실했다고 하더라도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일을 할 때 임해하는지에 대해서 좀 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맞죠? 네. 과정은 어떻게 되든 결과가 좋았냐,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과정을 무시해요. 과정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에게 물어봐요. 너 소원이 뭐니? 공부 잘하는 거요. 공부 잘해서 뭐 할래?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니? 그래야 좋은 데 취직하죠. 좋은 데 취직해서 뭐 하니? 그래야 돈 많이 벌죠. 이래. 돈이 목적이에요.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니? 그러면 그래야 좋은 집, 큰 집 사고 좋은 차도 사죠. 그래요. 큰 집 사면 뭐 하니?
이렇게 몇 번 더 물으면 사실 그까지만 물으면 되는데 거기서 몇 번 더 물으면 내 답을 못 해요. 그냥 좋죠 뭐 이래. 그 이상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참 막연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 앞으로 가는데 그 목표가 뭔지가 불분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결국은 따지고 가보면 결국 행복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행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위해서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하다? 머니가 좋다.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하고 행복하려면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 출세하려고 그러고 행복하려면 인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명예를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 인생은 어떠냐? 그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벌다가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하고 죽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출세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하고 죽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정작 행복해 보지 못하고 생이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목적지향적일 때는 이 삶이 과정인데, 그러니까 순간적 행복을 위해서 전 생애를 불행하게 사는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 그래서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정을 중요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라 이 말의 뜻이 무슨 얘기냐? 삶은 매 순간이기 때문에 매 순간 자기 삶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과정이 중요하고 뭐 결과는 중요 안 하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결과를 지나치게 중시하면 과정을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 과정은 괴로움의 연속이 된다. 근데 긴 시간 삶은 과정인데 그 긴 시간 괴로워하고 짧은 행복을 추구하다가 죽게 된다. 인생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은 바로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 지긋지긋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공부합니까? 취직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까 저기 말했지만은 오히려 공부할 때는 어땠다? 한 가지 목표니까 쉬웠는데 막상 합격하고 나니 어때요? 머리가 복잡해졌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막상 취직되면 훨씬 더 인생이 머리 아파요. 취직을 못할 때는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이게 힘들고 취직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취직을 해보면 진짜 인생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기고 돌아보면 학교 때가 제일 좋았어요. 학생 때는 학생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나중에 사회 나가 돌아보면 학생 때가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취직을 해가 살 때나마 내일 집어치우니 모레 집어치우냐고 늘 괴로워했는데 막상 직장을 잃고 나면 어때요? 그래도 직장 다닐 때가 제일 좋았어요. 퇴직하고 나고 이래 보면. 그런데 처녀 때는 결혼 모대가 안달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처녀 때가 제일 좋았어요. 애 못 낳아서는 막 안달이었는데 애 낳아 키워보면 막 애 없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다음 곱이 가면 더 괴롭고 다음 곱이 가면 더 괴롭고 이래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늘 지금이.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게 재밌어야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게 재밌어야 되고 연애할 때는 연애하는 게 재밌어야 되고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재밌어야 되고 애 키울 때는 애 키우는 게 재밌어야 되고 그렇게. 근데 여기 이제 만약 요즘 선거철 아니에요, 그죠? 그럼 대부분 선거하는 사람은 어때요? 선거하는 건 힘들고 당선되는 것만 재밌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선거할 땐 선거하는 게 재밌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자꾸 연연해 한다고 결과가 좋게 나오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에서 생을 만끽하면 결과는 떨어져도 괜찮고 걸려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과정을 충실하는 게 좋다 이 말이지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과정에 충실하는 것이 삶을 가장 보람되게 보내는 거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게 노파심이라 설명을 굳이 저 학생을 위해서 한다면 어디 학생이 어디 춤추는 데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어디 춤추러 가본 적 있어요? 돈 내고?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가본 적 있죠? 그러면 이 무대 밑에 저기 이 객석에서는 네. 춤추는 사람은 돈 내고 춰요? 돈 주고 춰요? 저 돈 받고 춤을 춰요? 돈 내고 춰요? 객석에서요? 어, 거기 갔을 때요? 어. 당연히 돈을 내고 가서. 돈을 내고 추죠. 네. 근데 무대 위에 춤추는 사람 있죠? 네. 그 사람 돈 받고 춰요? 내고 춰요? 당연히 돈을 받고요. 돈 받고 추죠. 네. 그러면 내고 추는 사람은, 돈을 내고 추는 사람은 지금 일하러 온 거예요? 놀러 온 거예요? 놀러 그럼 돈 받고 추는 사람은 일하러 온 거예요? 놀러 온 거예요? 돈 벌러 온 겁니다. 일하러 왔죠? 네, 일하러. 그러면 똑같이 춤을 추는데 돈 내고 추는 사람은 놀고 있고 돈 받고 추는 사람은 일하고 있어요. 춤은 똑같이 추는데 왜 이럴까? 그러다가 누가 30분 연장하면 노는 사람은 억수로 좋아해요. 근데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은 연장 근무요. 수당 안 주면 성질내요. 왜 그럴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게 바로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은, 돈을 주고 춤을 춘다는 것은 돈이 목적입니까? 춤추는 게 목적입니까? 춤추는 게 목적이지. 네.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직접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무대 위에서 춤추는 사람은 춤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에요? 돈. 돈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춤을 추는데 춤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에요. 돈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파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노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공부 그 자체가 재밌어서 하면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과정에서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충실히 다 하면은 정말 결과는 100% 좋을 수 있나요? 결과가. 네. 내가 결과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다 해도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네. 내가 과정을 중요시했다 해서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결과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네. 내가 저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그 여자를 나를 좋아하는 거하고 내가 저 여자를 대강 좋아했다고 저 여자를 나를 안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내 문제고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건 누구 문제다? 그 여자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덜 좋아해가 저게 덜 좋아하나, 내가 많이 좋아했는데 덜 좋아, 이렇게 자꾸 따지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많이 좋아하면 누가 좋다? 제가 좀 내가 좋고, 대강 좋아하면 누가 대강 좋다? 내가 대강 좋고, 안 좋아하면 누가 안 좋다? 내가 안 좋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좋아하면 저 여자도 반드시 나를 좋아한다,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상관관계가 직접적으로. 네.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일하면 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즐겁게 일했다고 반드시 결과가 좋다, 이런 말도 할 수 없고, 힘들지만은 일했다고 반드시 결과가 좋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는 이것과는 또 별개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놀이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스님이 오늘 여기 와서 강의하는데 강사료를 받고 일한다, 이거 강의하라 그러는데 오늘 아파 죽겠는데 100만 원 때문에 할 수 없이 왔다, 그러면 딱 정해진 것만 하고 내려가고 더 하라 그러면 짜증내고 그래요. 근데 돈 받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놀러 온 거예요. 놀러.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서 노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다가 여기 와서 좀 놀다 보면 다 나아버려요. 나 아까 들어오기 전에 아파가 골골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몇 번 하고 얘기하다 놀다 보니 지금 생기가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풀고 이러지 말고 삶을 그냥 놀이로 하라, 이 말이에요. 놀이로 한다는 말은 그냥 무조건 낭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가짐으로 자기 일에 주체, 그러니까 공부를 공부할 때는 공부가 목적이어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나 대학원생 박사하고 나하고 역사 얘기를 하든지 과학 얘기를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하면, 나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 그만뒀거든요. 근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왜 그럴까?
이 학벌 인플레이가 있는데 공부를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지식을 휴지통에 버려버리고 또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지식을 휴지통에 버려버렸기 때문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벌만 이래 남아가 박사다 이래 돼 있지 물어보면 속이 텅 비어 있어요. 다 갖다 버려버리고. 근데 우리는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진짜 그게 궁금해가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뭐지? 이래서 공부하기 때문에 한 것마다 다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어떤 게 필요하냐? 이제 실력이 필요해요. 이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갈수록.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다. 앞으로 갈수록 실제로 삶도 그렇지만 효율도 과정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카 타고 저 산꼭대기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등짐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등산이라는 거는 걸어 올라갈 때 등산이라 그러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건 등산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우리가 살아가는 학생이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직장 다니는 거, 결혼 생활 하는 거, 애 키우는 거, 그게 그냥 삶이고 행복이어야지. 이거 다 키워놓으면 그 다음 내 행복할 거다. 한번 다 한번 키워놔봐요. 요 조그만 애들 크면 초등학교 가면 중학교 가면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면 대학만 가면 대학 가면 군대만 갔다 오면 군대 갔다 오면 아이고 취직만 하면 취직하면 이제 또 뭐 해요? 아이고 결혼 그래 시켜야지. 결혼하면 또 손자 봐줘야지. 또 조금 있으면 또 이혼해가지고 또 손자 또 돌아오지.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행복하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아주 지금은 유익하니까 심각하게 공부하고 즐거움은 나중에 따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즐겁고 두 번째 유익하고 세 번째 남도 도움이 돼야 돼요. 인생은 진리가 되려면 세 가지.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재밌어야 돼요. 오늘 재밌어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재미만 있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너무너무 허전한 게 많아요. 술 먹고 놀고 이런 거는. 근데 이거는 돌아갈 때도 유익해요. 근데 이게 나만 좋냐? 남에게도 줘. 이런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좋은 거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남보기에 좋을 뿐이지 자기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남보기에 아이고 저 사람 성공했네 좋아 보이는 거 아무 관계없어요. 아까 내가 여학생한테 얘기했다 그랬죠. 그렇게 관점을 딱 잡아가 자기 삶의 중심을 잡아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 늘 세상을 의식하다가 자기 인생을 다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제가 지금 꿈이 바리스타인데 이 바리스타를 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성적이 좀 많이 낮고 바리스타가 왠지 제 적성에 맞다고 이제 주위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바리스타로 꿈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계속 애들 다 공부하고 고3이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공부하다가 이제 드는 생각이 대학을 가야 될지 아니면은 굳이 바리스타인데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지금 제가 성적이 좀 낮기 때문에 4년제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요즘 그것 때문에 고민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신과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작년 10월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게 되거나 하면은 이제 속이 막 너무 울렁거리면서 토할 것 같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토공포증이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후로 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토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 구토공포증도 좀 극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예.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면 되고
구토하는 거는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되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그걸 전문 구토를 어떻게 멈추게 하는지 전문가는 아닌데 이왕지 물었으니까 얘기를 한다면 저도 고등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중간에 이렇게 스님의 길을 왔는데 대학을 안 가도 지금 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을 안 가는 건 저한테 묻는다면 대찬성이에요. 굳이 돈 들여서 그 갈 거 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자기가 의사가 되거나 무슨 뭐 간호사가 되거나 이런 어떤 특별한 그런 전문 직종이거나 아니면 전문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겠다, 학자가 되겠다, 뭐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어떤 학위를 갖는 사람이 되겠다 할 때는 가야 돼요. 대학이란 게 원래 이 학문의 전당이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은 이 학문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졸업장 따려고 가는데요. 그래도 어디 가서 대학 나왔다 이런 말 하려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나오신 분 중에 아까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됐다든지 무슨 약학과를 나오고 간호사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 대부분은 자기 나온 학과하고 자기 직업하고 일치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불교학과를 나왔다 해서 무슨 뭐 불교학과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교학 박사를 따가 대학 교수가 되겠다 이런 사람 아주 드물게 1년에 한두 번 빼고는 나머지 다 전공이 불교하고 관계없는 데 취직하고 국문학과 나와도 국문하고 관계없는 데 취직을 하고 다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냐 하면 그 학과가 그 자기의 직업하고 그렇게 밀접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 시스템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커피를 제조하는 전문 학과가 있어서 거기 가야만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그것이 뭐 전문 대학이든 4년제 대학이든 그런 거라면 뭐 가야 되겠죠. 거기 가야 자격증을 딴다. 그렇다면 그게 아니고 그냥 졸업장이라는 거를 따기 위해서 간다면 그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다. 우선 자기가 그 바리스타가 되는 게 목표인데 좋은 대학을 가서 또 뭐 하려고? 좋은 대학은 가기 어렵고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보면 자기도 그 형식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것 같네요. 좋은 대학을 가서 내가 어디 나왔다, 서울대학교 나왔다, 경북대학교 나왔다 이런 소리 좀 하고 싶다. 이런 거니까 좋은 대학은 못 가고 이런 앞에서 단서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려야지. 근데 두 번째, 이 정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대학을 꼭 나와야 되는 그런 정문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을 가고 안 가고는 안 가는 건 좋은데 뭐 커피 바리스타 되는데 뭐 꼭 대학 가야 되나 이런 거에서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커피 바리스타 되는데 꼭 대학 가야 되나 할 때 그거는 대학 간다고 이걸 배우는 게 아닌데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인지 이 직업 자체를 자기가 약간 좀 하찮게 여겨가지고 뭐 이런 직업 갔는데 뭐 대학까지 갈 거 뭐 있나 이런 의미인지도 자기가 조금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직업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직업도 약간 하찮게 본다면 그건 학생의 잘못된 생각이다. 모든 직업은 고래로부터 귀천이 없다, 평등하다 이런 거를 나이 들어서는 그게 귀천이 있다고 할지 몰라도 그런 관점을 가져줘야 된다. 내가 거기에 재능이 있거나 내가 그걸 좋아하면 그것이 청소하는 일이든 농사일이든 뭐든 그건 좋은 직업이지 그것이 바깥에서 세상에서 월급을 얼마 받는다 이런 평가로 좋은 직업이다 나쁜 직업이다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봉건 시대에 이 양반 상능, 신분 귀천이 있을 때, 그럴 때 관리는 귀한 사람들이 하는, 양반들이 하는 직업이고, 농사 짓고 대장간 운영하고 기술직은 천한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는 직업에 귀천이 있었다.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지금 직업을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는 거는 불법적 행위를 해서 먹고 사는 경우,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부도덕한 행위,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행위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것, 그 두 가지는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외에는 어떤 직업을 가져도 좋다,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학교라는 것이 직업을 선택하는 전문 자격증을 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의과대학, 약학대학, 그럼 그거 전공 안 하면 자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막 교사가 되려면 사범대학 안 나오면, 또는 교육대학 안 나오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거 되는 데는, 바리스타가 되는 데는 뭐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바리스타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많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기타를 쳐서 노래를 부르지만은 그가 뭐 어떤 학문을 전공했다, 불교학을 전공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업하고 관계없이 좀 더 어떤 학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로 밥은 먹는 건 안 하더라도 내가 그 부분을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또 대학이라는 것은 인적 관계를 굉장히 넓히는 그런 또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필요가 있다면 대학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바리스타를 하면은 그게 이제 보통 일용직이라고 하잖아요. 바리스타가 뭐 처음에는 이제 뭐 갑자기 뭐 카페를 차려가지고 점장이 될 수도 없고, 근데 저의 꿈은 나중에 작은 카페 하나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점장이 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어른이 되고 20살이 되고 이제 독립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죠? 근데 막상 이제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리스타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독립을 하면서 살지, 그게 좀... 바리스타 하는데 커피숍에 가서 일하면서 배우는데 학교 그 커피숍에 가서 물어보면 되지. 이거 배우는데 대학을 나왔나 안 나왔나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대학을 나오면 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대학을 안 나오면, 왜냐하면 어떤 직업은 학벌이 너무 높으면 그 채용하는 쪽에서 그게 더 부담스럽다. 아, 우린 그런 사람 안 받는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등학교 나와서 바로 오면 이 손재주도 있고 빨리빨리 배우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오는 것보다 좋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면 돼. 그래서 처음에는 취직을 해서 처음부터 그 제조하는 거 하겠다 그러면 그 꽉 차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서빙을 하다가 한 1년쯤 지나가 이제 제조를 하다가, 그래서 한 3년 5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자기가 용돈을 좀 모아서 그걸 갖고 차리든지, 안 그러면 뭐 부모님이 좀 도와줄 형편이 되면 도와주든지, 그것도 안 되면 그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그 운영하는 가게 주인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아시겠어요? 뭐 다른 좋은 일이 생겨가 가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제일 성실한 사람에게 어때요? 아, 네가 좀 맡아 해라,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고, 그건 살다 보면 이제 인연이 도래합니다. 그걸 딱 계획 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내가 볼 때 그냥 제 조언이라면
지금 건강도 정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심리적인 이런 압박을 받으면 토하는 증상도 있고 그렇다면 편하게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가서 직업을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가 전공을 살려서 하고 만약에 나중에 꼭 대학에 가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직장에 다니면서 방송통신대학이나 야간대학이나 이런 데 또는 뭐 다른 대학이든 나중에 다시 등록해서 다닌다든지 이런 방식도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관건은 전공하고 관계없이 자기 건강에 안 좋은 게 저는 제일 염려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좀 긴장을 늦추면 긴장을 완화시키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럴 때 자기가 지금 공부하는 게 긴장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면 공부를 하고 공부 때문에 시험 때문에 약간 긴장이 되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학을 포기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포기라는 건 영원히 포기가 아니라 당분간 포기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제가 뭐 공부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지만 제가 사람 관계가 좀 약간 협소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목소리도 좀 되게 나긋나긋하고 해서 보통 이제 남자들끼리 이렇게 친구가 될 때는 좀 제가 좀 친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에 친구가 그렇게 저랑 성향이 맞는 친구가 좀 몇 명만 사귀고 그 외에는 그냥 협소하게 되게 지내고 있거든요. 또 왜 친구를 여러 명 사귀려고 하고 인간관계를 폭넓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치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냥 저 커피 제조만 잘하면 되지. 그 인간들이 와서 먹고 좋아하면 되지. 친구 사귀가 뭐 하려고 그래? 나는 어릴 때 절에 들어와서 친구라는 게 거의 없어. 그래 그냥 그저 하루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만 많지. 그래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왜 친구가 많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왜 이런 생각을 해? 그 친구가 많아야 된다면 자기가 친구를 폭넓게 사람을 사귀면 되지. 근데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친구 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그냥 욕망일 뿐이야.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도로도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람들하고 가서 이렇게 사귀면 되지. 그 성격적으로 그런 게 별로 안 좋으면 본인은 와서 가까이 와서 친구 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친구하고 그런 사람 없으면 그냥 넌 니고 난 나고 이렇게 살면 돼. 근데 사람 관계가 이제 좀 좁더라도 나중에 제가 바리스타 하면서도 뭐 어른이 되었을 때도 큰 지장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 지장이 없어. 커피 제조하는데 뭐 친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감사합니다.